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오늘은 영상 두 개째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섹션을 나눈 이유도 이제 내용이 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따로 내용을 끊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제목은 이제 나한테는 지겨운 증시인데 누군가한테는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의미심장한데 다 좋았던 시절은 끝났다 이거예요. 정말로 끝났습니다. 다 좋았던 시절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로 재빠르게 대응하고 제대로 된 것만 하는 사람들만 아마 돈을 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봤고요. 일단 이거예요. 좀 차트 보면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다 좋았던 시절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3월 19일 이후에 혹은 작년 언제쯤에 이런 거예요. 언제쯤에 들어와서 주식은 대형주, 예를 들어 시가총액 상위주인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현대모비스든 현대글로비스든 그런 종목들 그냥 이런 종목이 좋았던 상황인데 들고 있었으면 다 그래도 최소한 20-30%씩 이상은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났고요. 증권사 직원인 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이때 12월은 괜찮았는데 1월 초 정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럽게 재미없었습니다. 더럽게 재미없어요. 왜냐면 솔직히 대형주가 그렇게 수익이 난 적도 없었고 그렇게 매매해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뭐 LG전자가 상한가를 치고 현대글로비스가 하루에 25%씩 올라가는 기염을 통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은 바이앤홀드 들고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고 있고 언젠간 오르겠지 뭐 하는데 제가 최근에 좀 투자자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해보니 슬슬 불안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용은 그 조금 전 영상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같은 가격대에서 두 달 이상 놀아버리니 솔직히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요 한 8만 원대를 깨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깨면 안 되는데 하면 꼭 깼어요. 꼭. 그래서 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빠지면은 다른 것도 다 빠져버리고 재미가 없으니 그죠? 없으니 실질적으로 시장 친화주의적인 저는 시장이 올라야지 제일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빨리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으니 답답한 거고 막상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A씨 비트코인이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매매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좀 썼죠. 누군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누군가 좋은 게 오늘은 저였어요. 그죠? 그래도 또 금호석유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제 거 텔레그램 보시면은 제일 세게 얘기했던 게 며칠 동안 계속 금호석유만 얘기를 좀 했죠. 그러니까 요 며칠 좀 지겹다가 뭐 오늘 장중에 거의 18%까지 올라갔을걸요. 17%까지 갔었네. 물론 지금 차트 칼이죠 칼. 피레침이라 그러는데 요로전 했어도 그래도 어쨌든 상승해서 끝났고 그리고 또 위지 스튜디오 얘도 장중에 한 23%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올라갔었죠. 6%에 끝나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볼게요. 내용을 좀 써놨는데 누군가는 좋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작년처럼 우리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었었던 그냥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혹은 그냥 자동차 좋아지겠지? 반도체는 원래 크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유튜브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10만원 무조건 간다라고 11만원이라고 근데 왜 가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삼성전자 안에는 반도체 사업부만 있는 게 아니고 IM이라 그래서 휴대폰 사업부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있는데 그 사업부들의 결정체가 삼성전자 실적인데 반도체만 얘기하고 쇼티지라며 이러고 있으니 이 상황 자체가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보면 그냥 이건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 상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누가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누구요? 보니까 친구예요, 친구.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는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어쨌든 좀 넋두리는 끝내도록 하고 볼게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좀 미리 써놨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주도주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도주를. 그래서 제가 주도주 영상 제가 12월에 올려드린 거 보시면은 2월달, 3월달 주도주가 주도주다. 그죠? 올해 한 9월달까지 간다. 대충 느낌은 컨텐츠예요. 저는 지금 일단. 근데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일단 주도주가 부재한 증시. 이게 지금 작년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였죠. 그리고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정부에서 핵심 종목을 찍어줬죠. 그죠? 지금은 어제부터인가요? 뉴딜 펀드, 그러니까 그린 뉴딜 쪽이죠. 이쪽이 시작을 한 거고. 근데 거기는 종목들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는 거죠. 하지만 밑에 써드린 것처럼 장이 좋든 나쁘든 10배짜리 종목은 항상 있어 왔었어요. 최근에도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현대상선. 제 별명이 현상입니다. 현상이라서 현대상선이랍니다. 그래서 현상이 같은 주식. 제 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2,000원짜리가 지금 3만원 가 있으니까 15배 났고요. 2,000원에 못 잡더라도 3,000원에서 3만원은 갔습니다. 10배 나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와, 현대상선 해운 쪽이 뭐가 좋다고 이 난리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배는 낫죠. 자,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얘는 밑에서 10배가 났어요. 근데 과거의 영광일 때 2007년도, 2011년도에 얘는 지금 3만원인데 30만원짜리였습니다. 이때요. 그러면 2007년도 혹은 2010년도에 물리셨던 분들은 그죠? 이게 섬뜩하죠. 밑에서 10배가 났어도 10분의 1 토막입니다. 아직. 이거 좀 섬뜩하지 않아요? 밑에서 올라와도 섬뜩해요. 섬뜩해. 요즘 와 현대상선 좋다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과거에 영광이 있을 때는 아직도 10분의 1 토막이. 대한해운이요. 대한해운이요. 132만원이었어요. 중간에 여기 난리 부르스가 아니었죠. 법정 관리 들어가고 감자 몇 번 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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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1,000만원 정도 대한해운을 예전에 매수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한 주도. 왜 그럴까요? 질문. 아 여기 실시간 아니죠. 한 주도 없어요. 몇 천 원 남아 있어요. 감자를 10대 1로 하면은 백주가 10주로 줄어들고 액면 변압하면 또 줄어들다가 한 주도 남지 않은 상태로 변한 겁니다. 근데 막상 대한원을 요즘으로 땡겨 보면은 와 1,500원짜리가 3,500원 간 거예요. 2배 넘게 났어요. 최근에. 그죠? 1,500원짜리. 다시 또 땡겨 보면 여기입니다.
그러면 주도주라 하면 예전에 대한해운이든 HMM, 현대상선이든 그때의 주도주를 위치를 가져섰던 놈들을 말하는 건 텐데, 막상 지금 해운주가 주도주라는 것을 봤을, 주도주라고 의문을 했을 때는 저는 그건 아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건설 기계 쪽이 좋았죠. 특히 현대 건설 기계, 뭐 하루치 수주가 3개월치를 눌렀다는데 그만큼 좋죠. 그 두산 인프라코, 그 답답이 두산 인프라코 최근에 올랐죠. 8,500원짜리가 11,000원, 한 얼마야? 한 30% 올랐나요? 좋다 좋다 하는데 요거 정도 오른 거예요. 이거 주도주가요? 아닙니다. 이런 거. 바이든이 경계복 부양책을 낸다고 하고 3월 31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죠. 아 진짜 3월 말 4월 초 일 더럽게 많네. 마이크론도 많고 마이크론 일도 있고 반도체 가격 발표도 있고 부양책 내는 것도 있고, 건설, 철강, 기계 쪽이 누구한테는 지금 좋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막상 반대로 좀 여쭤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만큼 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별로 들고 있지 않을 거예요. 별로. 건설을 들고 있다면 옛날에 들고 있다면 물린 걸 테고요. 그리고 가치주라고 하는 뭐 은행주, 보험주 이런 쪽은 막상 추세적인 상승은 제한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드린 것처럼 이게 다 좋았던 시절이 끝났고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주도할 수 있는, 혹은 시장을 이끌 것 같은, 혹은 턴어라운드가 명백히 시작되는 섹터로서 압축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런 힌트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저번주에 연기금 섹터 매매하는 종목들을 볼 필요도 있는 거고, 혹은 박선수 TV 잘 보셔야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다소 철학적인 내용인데요. 철학적이지 않고 그냥 제가 짜증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시뻘겋게 써놔야지. 빨갛게 좀 크게. 좀 크게 써놨어요. 제가 그 한국경제TV 방송 나가면은 나름 금기시되는 종목이 있어요. 뭘까요? 셀트리온이에요. 지금 셀트리온 투자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제가 셀트리온보다 뭐가 좋다, 혹은 뭐 이렇게 잠깐 단순 비교만 하더니 댓글이 난리도 아니에요. 네가 뭔데 그러냐, 뭐가 무슨 그런 것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막상 그렇게 그런 종목에 물려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섹터가 날아가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있어요. 그럼 뭐가 오르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오른 건지는. 적어도 저를 알고 저의 방송수 TV 채널에 오신 분들은 돈을 벌라고 온 것도 있지만은 제대로 된 투자 철학을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한쪽에 너무 빠져가지고 심지어 다른 거를 욕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투자는요, 계속 열려 있어야 돼요. 계속 열려 있어야 되고, 아 지금 메타버스가 올해의 주도 트렌드가 될 것 같다, 혹은 인공위성 관련이 될 것 같다, 혹은 많이 빠졌지만 2차전지 지금 특별하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단순하게 수급적으로 센티멘탈, 심리적으로 안 좋아서 이렇게 될 것 같다, 빠져 있다. 그럼 난 여기 빠졌으니까 들어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신하는 쪽을 행위를 하되 거기서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잘못되면은 끊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좀 느끼는 거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을 말하는 유튜버들한테 구독을 누르고요. 이런 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최근 한 2, 3주 동안 올린 영상 중에서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투자 이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투자 그 명언에 누군지 까먹었는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같이 몰려 있으면 그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잖아요.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작년처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작년은 들고 있었으면 먹었었어요. 먹었었어요. 무조건 먹었어요. 작년은. 장이 지금 10년 만에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 바보 되고 누구는 부자가 될 수 이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영상 2개 올려드렸으니까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누르달라면 안 누르시겠죠, 그죠? 그죠? 보시면은 꼭 부탁드리고요. 좀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11시 17분 되니까 또 눈이 또 껌뻑껌뻑 거려요. 졸립네. 저도 빨리 씻고 자려 합니다. 그래서 꼭 투자는 쉽지 않지만 내가 제대로 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